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적 경제 이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강의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또 그 먼저 시작을 했더라도 잘 되는 나라가 있고 또 잘 안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서 아직은 사회적 경제의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또는 뭐 마을 기업 뭐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외국이 잘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 요인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다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왜 안 되는지, 또는 어떤 점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이런 점은 잘하고 있는 건지,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사회적 기업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신경 써야지 실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나라별로 보는 거하고 개별 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례를 보는 거하고가 사실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주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정한 기업들,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서 이러저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써놨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수익성도 함께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공공부문의 지원과 우선 구매 정책에 기댈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의 그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건데 위의 얘기는 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와 기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시장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확보를 하지만 그렇게 확보된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말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시장에서 돈 벌어서 부를 획득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자 만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있잖아요. 일반 기업도 3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회적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익성과 사회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취업 취약계층들을 고용해가지고 시장에서 민간 기업들과 같이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앞에서도 보셨지만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공공부문
공공기관이나 관청에서의 지원, 그리고 그쪽에서 물건을 살 때 사회적 기업의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거에만 기대고 있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대구시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데 사회적 기업을 우선시 해준다. 이거 뭐 좋은 일이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안 될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인데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개가 생겨나면 자, 대구시청은 어느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사줘야 될까요? 자, 그 경우에도 상품성이 좋고 결국은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게 구매하는 쪽에서는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영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범 사례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두 분들이 다 꼽는 게 결국은 영국의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서는 영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중요한 민간 부분에서 일반 시장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개별 기업 사례를 다 하기가 시간 관계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을 취재해가지고 쓴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PPT에서 링크를 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도 성공한 사회적 기업의 CEO들이 한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제품 승부부터 해라. 뭐 트라이앵글 모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제품의 승부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강조점을 기업에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 기업에서의 강조점을 사회라고 하는 거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내 물건을 당연히 사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만들어 파는 상품성은 민간 시장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 이런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사회적이고 뭔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도 무언가 나름대로의 시장에서의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하는데 한두 번 구매 후에는 안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CEO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품에 대한 승부,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목적인데 일단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라고 하는 게 당연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이거를 사회적 기업들은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내놓는 거는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상품을 가지고 무언가 사람들의 기부라든가 자선이라고 하는 호의적인 동기에 기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상품, 물건들에 대해서 무언가 나름대로 그 자체로서 충분히 사줄 만한, 소비해 줄 만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게 사회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거와 맞물려서 사회적 기업이 생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 가지 얘기를 길게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도 이제 보면 그림에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나온 이상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시장에서 경쟁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앞에서 본 지도인데 다시 우리가 영국으로 갑니다. 협동조합도 주요 모범 사례 시작 이런 것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결국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영국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협동조합은 이 유럽도 대륙, 중부 유럽, 이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이고 오랫동안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델들을 만들어 왔는데 사회적 기업은 오히려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 약간 이제 시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시장 속에서 경쟁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사회성보다는 기업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회적 기업보다는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한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영국이나 미국 쪽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영국의 사회적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별 기업보다는 영국의 전체적인 사회적 기업의 어떤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요인들이 그런 활성화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보면 2015년도인가 이렇게 될 텐데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 7만 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200만 명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연간 240억 파운드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한다. 그리고 영국 사회적 기업의 3분의 1은 3년 이내에 설립된 것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국 전체 경제의 한 1, 2% 정도를 사회적 기업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전체 3분의 1이 3년 내에 설립된 거니까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된 역사가 길지 않다. 사회적 기업 자체가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연을 했고 또 201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도 사실 그렇게 늦지는 않은 거다. 근데 왜 결과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를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보면 아동보육, 녹색에너지, 환경이죠. 지역시설, 의료사회복지, 교통, 스포츠, 여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영역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들이 주로 이 진입장벽이 낮고 공공구매가 우선될 수 있는 영역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공동체의 사회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동보육이라고 하는 거, 의료사회복지, 교통, 스포츠, 여가라고 하는 거, 지역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이 녹색에너지 환경은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빼더라도 공동체에서 아동보육 문제가 필요한 영역, 의료사회복지, 보건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 다음에 다수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시설을 보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다음에 스포츠, 여가, 교통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즉 공동체의 사회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로 활동 분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보육 분야에 보면 여기 이제 하모니 네이버링 너서리라고 하는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런던에서 했는데, 자, 이건 뭐죠? 이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부모들에게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이 어린이집을 46곳을 운영한다.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한두 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여가를 보면 그리니치 레저라고 하는 93년도에 꽤 오래됐네요. 여기는 뭐냐면 지역사회 내에 양질의 여가 및 피트니스 시설을 합당한 가격에 제공하는 건데 12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운동시설 외에도 도서관이나 운동장 등 다른 시설들을 건축해서 직접 운영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들이 영국에서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어린이집 46개, 그 다음에 여가와 관련된 시설을 120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기 보면 합당한 가격인 거잖아요. 수익성을 전제로 하되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또 다른 여가시설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해가지고도 ACT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버스 회사가 되는 겁니다. 매년 2천만 명, 그리고 수익을 교통 서비스, 이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규모의 영세성입니다. 자, 그래서 즉 활동 분야를 생존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즉 당면한 사회적 문제가 뭐고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이 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을 통해서 규모를 달성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적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죠. 쓰레기로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윤을 관련 단체에 재분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인가요? 거기에서 거기도 아마 폐호스 같은 거를 이제 받아다가 그걸로 자전거용이나 일반용 방수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고가로 팔아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그 사회적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한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을 모아서 고급 액세서리, 또 고급화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거를 요새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병을 모아가지고 그 병을 다시 활용하면 반복해서 똑같은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리사이클링이 되는 건데,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쓰레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청바지 같은 거 폐기된 거를 모아가지고 못 입는 청바지면 그거를 가방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급화 전략이 업사이클링을 해서 고급화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소비자들이 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급화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덜란드에서 그 소방호스를 모아가지고 그걸 뜯어서
이제 패셔너블하게 뭔가 나름대로 멋있게 만들어서 방수가 되는 자전거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가방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가방을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사요. 업사이클링 된 거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이 2, 30만 원, 10만 원대를 넘어가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소비자들이 잘 안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업사이클링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제품의 가격은 5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폐자재를 모아야 되고 그거를 재가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확보하기가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바이크웍스 같은 경우에 어, 자전거 수리점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06년에 설립돼서 수리점이 이제 3호점까지 돼 있고 자전거 서비스점이 있고 3개의 교육센터와 2개의 장애인 클럽을 운영한다. 이것도 상당한 정도로 규모화가 되어 있죠. 대구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전거 재활용을 하기 위한 자전거 카페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뭐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소위 말하는 이 공동체와의 결합의 문제가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물건을 시장적인 가치든 뭐든 상품을 비교해서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아직도 낮고 달리 얘기하면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이 아직도 제대로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기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 브리스톨 투게더라고 하는 거는 빈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경우에는 출소자를 이게 취약계층이죠.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활동 영역과 사회적 목적이 상당 부분 이제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거를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기업을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와 사회적 기업들이 통합되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사회적인 방식으로 풀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는 공동체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스코틀랜드의 이 소셜 엔터프라이즈 아카데미라고 하는 SEA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스쿨을 운영 중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학교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런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만 500여 개의 학교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해서 사회적 기업이 잘 된다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경험들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됐을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된다. 윤리적 소비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가 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이 사회적 경제 이해 수업 그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지역에서 대구시하고 대구 지역의 6개 종합대학하고 이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내에서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한다.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를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거를 한 번쯤 강의 수업에서 얘기를 들어본 학생들이면 어쨌든 간에 밖에 나가서 사회적 기업을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볼 것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윈윈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등 교육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60개 정도의 대학이 소위 말하는 이 사회적 기업과 정신과 관련된 일종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대학의 핵심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경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대구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북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내가 뭐 어떤 거를 참여할 수 있는지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여기 저 사회학과 학생 중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사회적 기업을 이제 등록을 하고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해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관리자로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이제 대면 강의일 때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에 취업한 여러분들 선배들을 데려다가 이제 특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특강을 2번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 특강을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뭘 하느냐,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걸 지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소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동체 내의 인지도, 인식을 제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영국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직접적인 투자를 제공한다거나 소셜 임팩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그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사회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지를 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측정했는데 너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 사회성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임팩트 허브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인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지역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뭐 자활기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지원들을 해주느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일반 기업의 55%는 사업 초반 5년 내 실패한다. 이건 이제 영국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년 생존율이 일반 기업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학교라고 하는 데에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5년 후 생존하는 확률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20%가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75%, 80%. 그러면 5개 중에 4개는 생존한다. 5년 이후. 자,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이 5년 이후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부의 지원이 5년까지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생존이 안 된다. 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의
90% 모든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뭔가 상품성이나 경쟁 이런 거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후에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했더니 5년 후에도 90%가 생존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거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사회적 기업 하니까 너 돈 얼마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영역 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지원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 있는 것은 영국의 UNLTD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재단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영국과 같은 정도로 뭔가 실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국 정부가 투자한 돈의 이자를 활용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실상 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료화된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어떤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 영국에서 이게 활성화 개별 기업이 잘 된다의 차원을 떠나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컬트C 컬트V 아시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죠. 뭔가를 복사해서 붙인다라고 하는 게. 근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른 사회적 기업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사업 모델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인 복제 또는 사회적 프랜차이징이라고 하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실패할 확률이 더 줄겠죠. 내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했어. 근데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국 내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네가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해줄게. 똑같이 한번 해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성공을 낳고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네트워크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공유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성공한 사회적 기업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 개별 기업들은 스스로의 성공 모델에 안주하고 그냥 그 수준에서 자기들이 생존하고 잘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영국에서는 성공 사례가 복제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원인데 다양한 이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지역 사회의 사회적 문제가 이런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사회적 기업을 하면 나름대로 수익성도 뭐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 목적, 지역사회 공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사업에 대한 기본 자본이 필요한데 이 기본 자본을 대주는 다양한 기관들이 영국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인내자본은 자본을 대주고 바로 돈을 뭐 이자를 뺏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투자에 대해서 그 자본이 수익이 날 때까지는 상당 부분을 면제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출, 채권, 유사주식, 주식 중개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금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금융을 누가 어떻게 담당해서 사회적 경제와 연관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본인들이 자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익성과 사회성을 평가하고 무언가 그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재원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원 해결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그러니까 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목적을 우리가 시장에서 기업으로서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거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그러면 네가 실제로 사회적인 목적에 맞도록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라고 하는 걸 국가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인증제도 내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외국은 그런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또는 사회적인 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사실 실제로 사회적 목적을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개념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영국 사례에서 제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또는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수의 성공 사례가 다수의 성공 사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을 다른 사회적 기업과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화를 하고 자신들의 사업 계획과 교훈을 공유하는 이런 식의 영국식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낳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영국 사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소셜 엔터프라이즈 UK, 소셜 펌스 UK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회원사를 가지고 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서로 간의 상호 부조라고 하는 형태로 서로를 돕는 기업들이죠. 자, 그러면 내가 사회적 기업을 새로 시작할 때 뭐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를 듣긴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얻고 시장을 개척하고 뭔가를 할 때 모든 거를 다 하나하나를 새로 하는 거 하고 상당 부분 정형화된 일정한 시스템 하에서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미리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성공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단체들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우리나라에 이런 그 사회적 기업 협의체나 이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영세하고 정부의 보조금에 지원해서 어떤 이 내부적인 지원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경우에 회원들의 참여도도 낮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그거로부터 무언가 성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한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게 영국 사회적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즉 혼자 간다기보다는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연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수록 힘이 더 세진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칙들을 이 영국에서는 가장 잘 준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